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경기 과학고 유치전에 모두 12개 지자체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현재 경기 지역과학고는 의정부에 있는 경기 북과학고가 유일한데요. 경기도 교육청은 경기 학생 수를 고려하면 3, 4개 정도의 과학고가 적정하다고 밝힌 만큼 지자체들의 경쟁이 뜨겁습니다. 부천시와 김포시도 과학고 유치전에 뛰어들었는데 일각에서는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오세광 전국 매일신문 국장과 최국일 중부데일리 기자 모시고 풀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장님 먼저 좀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경기도교육청이 이 경기형 과학고 공모에 나섰는데 사실 이게 뭐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공모에 나선 건가요? 그렇죠. 이제 경기도 인구가 1,400만 아닙니까? 과학 인재를 양성하는 과학고가 한 곳뿐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경기도민 입장에서 보면 불이익이 심하다라고 보는데 서울이 이제 935만이고 인천 300만, 뭐 부산이 327만인데 그 세 군데의 도시에서는 과학고가 2곳씩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기도가 이제 한 곳만 있는데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난 4월에 이제 과학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경기형 과학고를 추가로 설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이제 이에 따라서 이제 발표가 되니까 도내 이제 지방자치단체와 이제 학생들, 뭐 학부모들의 이제 관심이 이제 집중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경기도 교육청이 이제 지금 현재 교육감 이전에는 뭐 진보형 교육감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보고 있었잖아요. 이제 진보형 교육감 시절에는 뭐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맞춤형 교육, 뭐 바이오라든가 IT라든가 뭐 자동차, 항만, 물류, 그 국제통상 이런 어떤 특성화 교육 고교를 지정해서 육성해 왔는데 사실 이 특성화 교교로는 최첨단 어떤 그 과학 기술을 선도할 어떤 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라는 어떤 그 분위기들 여론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경기도 교육청이 이제 추가로 과학고 설립을 이제 새롭게 이제 추가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같은 이제 발표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부천시를 비롯한 경기도 내 12곳의 어떤 지자체가 이제 치열한 어떤 과학고 유치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과학고가 실제 지금 12개 과학고를 신청한 어떤 지자체 중에 부천과 안산과 성남이 이제 일반 지금 현재 고등학교를 이제 과학고로 전환한다라고 했고요. 네. 나머지 9개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뭐 새로 신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정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주 국장님께서도 12개 지자체가 지금 공모에 참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번 공모전에 사실 뭐 굉장히 많은 지자체가 이렇게 뛰어들었는데 이렇게까지 지자체들이 과학고를 유치하려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뭐 인센티브가 있는 건가요? 따로 그 인센티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과학고 설립 인가를 추진해 주는 것 자체가 인센티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 규정 시행 규칙이 있습니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또 특성화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설립을 하려면 시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인가는 말 그대로 인정해서 허락해 준다 이런 뜻 인허라고도 하는데 사실상의 허가 사항입니다. 일반 학교도 아니고 과학고, 특수목적고, 특성화 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죠. 또 교통과 교육, 김포에서는 이걸 쌍교라고 하는데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부분입니다. 서울 강남이 아파트값이 비싼 이유가 교통과 교육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이런 점에서 상당히들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인센티브가 있다기보다는 과학고 유치 자체가 인센티브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11월 말에 1차 결과가 나온다고는 하는데 교육청에서 이게 몇 군데를 뽑는다 이렇게 지금 정해놓은 게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이렇게 진행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 도교육청의 입장을 뭐 이해 못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제 도교육청은 몇 개 도시에 몇 개 학교를 예비 지정할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공모 결과에 따라 적정한 학교 수를 고려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아무래도 어느 지역이 몇 개 지역이 신청하는지를 보고 판단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임 교육감이 여러 차례 도내 권역별로 최소 한 곳씩 들어와야 한다. 인구 규모로만 보면 최소한 5개 이상이 생겨야 한다. 학생 수를 고려하면 3, 4개가 적당하다. 뭐 이런 발언을 했었고요. 기존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기 북과학고를 고려한다면 최소 한 2개에서 4개까지가 지정이 될 수가 있고요. 과학고 신설 또는 전환을 통해서 설립을 한다고 했을 때요. 또 정치적으로 또 권역별로 보자면 북부 지역은 이미 한 곳이 있고요. 그리고 서부, 남부, 동부에 각각 한 곳씩 지정을 한다고 봤을 때,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때, 12개 도시가 예비 지정 신청을 지금 했는데, 제가 지도에 표시를 해보니까, 네. 뭐, 김포, 고양, 부천, 광명, 시흥, 안산, 화성, 이 경기 서부권, 서해안 벨트의 7개 도시가
신청을 했어요. 그 신청이 많은 만큼 제가 봤을 때는 한 두 곳이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또 성남, 용인, 이천, 평택을 남부권으로 봤을 때 이것도 뭐 가능성이 전 있다고 보고요. 동부권에서는 구리시 한 곳이 신청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좀 권역별로 볼 수가 있겠고, 여하튼 예비 지정 결과는 이달 말 도교육청의 발표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국장님, 이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부천 고등학교를 과학고로 전환하겠다 이런 방식을 지금 선택해서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좀 준비가 잘 되고 있나요? 부천의 경우는 다른 지자체보다 가장 먼저 과학고 설립을 준비해 왔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전 시장 시절부터 부천의 특목고, 외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으나 번번이 무산돼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조영희 시장도 취임 이후부터 이제 특목고 도입을 전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달라라고 지시를 해서 검토를 하는 와중에 이제 경기도 교육청이 지난 4월에 이제 사실은 뭐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네. 추가 설립 발표가 됐는데 사실 발표되기 이전부터 부천시는 부천고를 과학고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부천시와 부천교육지원청, 부천시의회, 또 부천고, 또 학부모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부천고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동안에 쭉 시민들의 어떤 그 설명회를 통해서 또 여론전을 펼치면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제 이 발표가 남으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부천고와 부천교육지원청, 부천시 시의회까지 시의회가 지지 결의안을 이제 채택하면서까지도 이렇게 부천고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시민 공감대가 많이 이제 형성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천시에서는 부천고가 과학고로 전환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부천고는 워낙 이제 부천 지역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제 명문고였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비평준화 지역 때는 명문고였는데 일반 평준화되면서 이제 사실 그 명성을 잃어가긴 했지만 그 동문회를 중심으로 해서 부천고를 과학고로 전환시켜서 그 명성을 되찾자는 그런 어떤 그 여론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일찌감치 과학고 유치 의사를 밝히고 민관이 협력해서 많이 준비를 해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근데 이 부천시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어떤 계획하고 있는 과학고의 분야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대부분 지금 과학고에 이번에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서 발표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배점 기준이 있어요. 학교 설립 영역, 학교 운영 영역, 사실 교육 영역 해서 40점, 30점, 30점 이렇게 배점이 있는데, 실제 이제 부천고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과학 중점 학교로 이제 특성화 이제 그런 식으로 과학 중점 학교로 이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인 어떤 그 탐구 실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사실 일반고와 과학고의 큰 차이는 학생들의 이제 연구 활동이거든요. 그 연구 활동을 그동안에 꾸준히 해왔다. 부천고 같은 경우는 과학 중점 학교로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지방자치단체보다 훨씬 더 유리한 이제 강점이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부천고가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했습니다. 스마트 스쿨 사업이라 해가지고 230억을 이미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 어떤 그 노후된 시설들이 다 개선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학교 설립 영역에 있어서는 높은 배점을 받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천고를 이제 과학고로 전환할 경우엔 그만큼 이제 돈이 이제 스마트 스쿨 사업으로 230번이 확보돼 가지고 이제 공사를 시행했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 또 기간이 단축돼서 충분히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점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천시와 사실 부천교육청 또 부천고가 이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고 학부모들도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유리하다는 측면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긍정적인 측면에서 부천고가 과학고로 전환되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얘기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에 좀 김포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기자님, 그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공모 접수가 시작되고 나서 주민 설명회를 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뒤늦은 감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늦게 뛰어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공모 신청은 지자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관할 이제 교육지원청이 하는 겁니다. 이제 김포시의 경우 지난 10월 21일 김포교육지원청하고 과학고 유치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에 곧바로 이제 시민 서명 운동에 들어갔는데요. 공모 신청 접수는 말씀하신 대로 이달 11월 1일부터였고 공모 신청 열흘 전에 유치를 공식화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교육지원청하고 김포시하고 사전 준비는 그 전부터 있었을 거고요. 왜냐하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평가 기준이 학교 설립, 운영, 교육과정 이 세 개 영역에 20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지역 특화를 반영한 교육과정 이것 외에 대부분이 이제 부지 선정, 또 설립, 운영, 예산, 교육시설 확보 등 지자체의 투자와 그 지원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부적인 결정, 수백억을 지원할 수 있을까? 이런 내부 검토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여기에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고양, 부천, 과천, 시흥 등 인근 도시들이 모두 그 유치원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김포시만 빠지기는 좀 어려웠을 겁니다. 또 김포시의 경우 지금 대학병원 유치,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 이민청 유치, 이렇게 유치를 추진 중인 일들이 많은데 이제 과학고 유치전도 시작된 것이죠. 부담은 좀 되지만 김포시 입장에서는 투자 지원만 김포시가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이제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그 특화 전략 자체가 네. 사실은 창의연구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다양한 어떤 그 과학 관련 최첨단 어떤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다 똑같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뭐 신청 지자체마다 사실은 그 신청 항목에 있어서 대동소이한데 사실 이제 부천에 관련 경우는 부천 같은 경우는 이미 아까 지적했다시피 시설 노후화되어 있는 학교 시설을 이미 개선해 있고 네. 그 예산을 이미 확보해 왔기 때문에 예산상의 절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신설 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천문학적 비용이 든답니다. 이제 토지 비용, 건축 비용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천, 김포 같은 경우는 뭐 땅이 이제 많이 있다면 교육 부지를 활용해서 신설할 수 있겠지만 부천 같은 경우 또 다른 어떤 그 일부 예산이 부족한 어떤 시군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지를 매입하고 가옥고를 짓는 데 있어서 또 기숙사가 지어야 되거든요. 부천시도 이제 부천고가 가옥고가 된다면 기숙사를 또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다른 어떤 비용들이 안 들어가지만 기숙사를 신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또 만만치 않게 듭니다. 그 비용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이제 반발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이제 진보 단체 어떤 그 교육 단체에서 절대 안 된다. 과학고의 유치는 예산상의 어떤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모든 특화 전략이 다 대동소이하다고 보거든요. 과학고이기 때문에 과학과 관련돼 있는 최첨단 과학기술 선도한다는 측면에서 최첨단의 어떤 과학 장비들을 구입해야 되는 거고 이제 그렇지만 그것들은 다 뭐 각 지역마다 또 최첨단 어떤 산업 단지들이 있고 각 지역마다 또 대학들이 유치돼 있어요. 그 대학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그런 비전들을 제시했겠지만 충분히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점수에 영향력을 미칠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마저 좀 기자님께 질문을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김포시 같은 경우에 지금 내세우고 있는 그 과학고 특화 전략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야인가요? 일단 이제 김포시가 밝힌 과학고 신설 부지가 김포 한강2 컴팩트 시티입니다. 최초 입주가 2030년으로 예정되어 있고요. 또 신설 과학고의 개교도 203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상 일단 맞아 떨어지고요. 고양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고양시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고등학교, 항공대가 있으니까요. 또 화성시 같은 경우는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이런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 과정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김포시의 경우도 컴팩트 시티에 들어설 광역교통망, 또 UAM 도심 항공교통이라고 하는데 이런 산업 인프라를 연계해서 미래 모빌리티 교육에 특화된 과학고를 유치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사실 방금 오세강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과학고를 신설하든 전환하든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그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부천시와 다르게 신설로 이제 가닥을 잡았는데 그렇죠. 이 경우에 좀 예산 부담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일단 신설학교일 경우에는 여하튼 부지가 있어야 되고 건물이 있어야 되고 지어야 되는 거니까 또 교육 기자재 시설들이 필요할 것이고 운영비도 또 들어가죠 별도로 모두가 돈인데 그래서 특권교육 조직 경기공대위 등 교육 시민사회 단체가 지적을 했습니다. 통상 과학고는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받아서 신설하지만 그러니까 즉 나라 돈을 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도교육청이 구상하고 있는 경기형 과학고는 지자체 자체 재원을 기초로 설립과 운영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지금 700억에서 8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신설학교의 경우에요. 심지어 어느 지자체 같은 경우는 1,000억을 투자하겠다 이렇게까지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포시 경우가 일반 예산이 한 1조 4천억 정도 되는데 이른바 흔들어 쓸 수 있는 시장이 결심을 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몇백억 안 돼요.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전국의 지자체들이 다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어느 도시가 되든 유치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재정 부담이 상당할 수 있다. 다른 사업들을 못하게 되니까요. 과학고가 있는 도시라는 타이틀은 딸 수 있겠지만 승자의 저주랄까 이런 우려 사항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지역에서 이 과학고 설립을 좀 반대하는 여론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과학고를 설립한 다음에 이후에 지금 너무 유치전이 치열하다 보니까 후유증이 남지 않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이제 과학고라는 게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지역기관들이 이제 협력한 어떤 지방의 특성을 반영한 이제 특화형 이제 과학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취지가 또 목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어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특목고로 봅니다. 사실은 영재학조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진보 성향의 어떤 그 교육기관 단체들로 봤을 때는 불만들이 많죠. 사교육비를 가중이 된다. 특공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육의 학생들 간의 어떤 그 불평등을 심화할 수밖에 없고 또 사실 특목고에 어떤 그 예산들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공교육 바탕으로 이제 일반 고교의 어떤 그 교육의 질이 이제 하락될 수 있다라는 어떤 지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기도 교육청이 도내 유일한 그 경기 북과학고의 어떤 그 2024년도 이제 3학년 학생들의 이제 입시 결과를 이제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대에 합격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공계에 진학한 학생이 98% 정도 된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스카이에 합격한 사람들도 10% 이내일 정도로 경기 북과학고가 어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영재교는 아니다. 실질적으로 이공계에 그만큼 90% 이상이 이공계에 진학할 정도의 어떤 그 과학 기술을 선도하는 어떤 과학고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진보 성향의 또 학부모들 또 교육단체 입장에서는 불만을 갖고 반발할 수밖에 없죠. 네, 알겠습니다. 기자님께 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과학고 설립이 방금 국장님께서도 일부 말씀해 주셨지만 이 정해진 예산을 이 소수의 학생들을 위해서 좀 쓰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 평등권 위배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이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위주로 해서 설립하는 거라면 당연히 그런 현재 과학고 추진 계획을 놓고 보면 당연히 그런 지적이 나올 것이 맞고요. 교육 시민사회단체도 그래서 이거는 재정 자립도가 높은 부자 대도시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설립한다는 과학고가 오히려 경기 도내 지자체 서열화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과학고 설립에 지원한 도시들을 보면 그래도 돈이 좀 있는 여유가 있는 도시들입니다. 또 도시 내부적으로도 각 학생들에게 골고루 가야 될 예산 지원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게 특정 학교에게 집중 지원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형평성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이 임태희 교육감이 과학고 추가 설립을 원한다고 한다면 예산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그래야 그나마 시비가 덜할 겁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번 달 말에 1차 예비 지정 결과가 나온 뒤에 그럼 최종 선정은 언제 정도에 되는 건가요? 지금 이게 이달 말에 나오는 거는 이제 1단계 예비 지정이고요. 2단계 특목고 지정 운영위원회 심의, 또 3단계 교육부 장관의 동의, 교육부 동의 사항입니다. 최종 설립 관문을 다 통과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 일반고의 그 과학고 전환은 2027년 3월, 그다음에 또 신설학교는 2030년 3월 그 개교를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부천 지역 주로 출입하시는 기자님이시고 김포 지역 주로 출입하시는 기자님이시다 보니까 이 지자체들 유치전 여기서도 사실 거의 유치 열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는데 오늘 말씀 모두 감사하고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추후에 과학고 선정 결과가 나오면 관련 소식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